원래 이판 사판이라는 말이 역사적 함의를 지닌 불교 용어거든요. 여기서 이판 사판이라는 게 이판승과 사판승을 뜻하는 그 줄임말입니다. 이판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려 중에서 참선이나 수행, 그 공부, 교리를 탐구하는 도를 닦는 스님이죠. 이런 걸 이판승이라고 하고,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스님, 이걸 이제 사판승이라고 합니다. 총무 같은 스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승유 억불 정책이라고 있죠. 태조 이성계 때부터 유교를 이제 승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절을 짓는 데에도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스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회의 천민 계급이 되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이 비참한 억압 정책이 행해졌습니다. 뭐 국사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첩제라고 그래 승려가 되는 데에도 나라의 일종의 돈을 내야 돼요. 그 라이선스를 받는 허가증을 받고 스님이 되고, 그다음에 뭐 태종, 뭐 연산군 뭐 이럴 때쯤 되게 되면은 아예 절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그 제한이 가해지고, 있던 절들도 폐사라고 할까요? 절을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승려가 된다, 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생의 막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걸 이제 이판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판승 사판승 이런 의미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프랑스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이 교주 김어준 씨가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이 어떤 액션인지 이렇게 봤더니 정확하게 예상된 행로를 취합니다. 개과천선이 안 되는 거죠. 표면으로 볼 때는 프랑스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이제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막중한 시기에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돌아와서 하는 그의 액션을 봤더니만 최민희 씨라든가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 불러다 놓고 지난 지방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백서를 낼 생각이 없냐. 특히 이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또 김민석 의원이나 김민석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그런 걸 아주 노골적으로 아예 지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해당 행위자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백서를 통해 명백하게 그들의 죄상을 백일하에 공지하는, 공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지시를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아니나 다를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백서를 내려고 한다. 백서를 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김민석 총리를 아예 언급을 해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의 사실 그 오른팔이고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처럼 한 커플로 움직이는 김민석 총리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지방선거 도중에 복귀해서 대표로 나서겠다고 한 거 자체가 지방선거를 이번에 망친 주 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 민주당이라기보다는 도로 문주당, 민주당 내부에 있는 수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문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정청래 씨의 그 측근에 해당하는 어떤 의원들이 또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면서 이 전북 지역, 특히 이 선거에 이 공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송영길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거명하는 이런 저격질들을 아예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투명해요. 그리고 정청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보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뜬금없이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 뭐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거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기조,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행보를 명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유시민 씨가 노무현 재단에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사어를 앞에다 써요. 당분간 떠나 있겠다. 노무현 재단을 잘 지켜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의 재산을 챙기고 지킨다는 듯이 당분간 떠나 있을 테니 이걸 잘 보호해다오. 그럼 왜 떠나냐?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할, 본격적으로 할 비평 활동에 재단에 해가 될 것 같아요. 떠나겠다. 이제 노골적으로 참전 선언을 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짓거리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정면으로 이제 반기를 드는 행위들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추미애 씨가 봉하마을에 들르는 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오는, 그래서 제가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은 사실은 문파 세력의 사유물처럼 완전히 사유화되어 있고 그들의 물건처럼 독점화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이장 작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여하튼 간에 이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대표적인 지금 과거 회기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민석 총리에 대한 그 유시민 씨의 어떤 그런 굉장히 그 노골적인 증오, 여기에 대한 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왜 그럼 이들은 이렇게 김민석 총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토하고 괴롭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이 과거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에 옛날에 있었던 그 후보 단일화, 그때 이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 정몽준 후보 진영으로 건너간 그 과오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그들의 이유라고 한다면 추미애라는 사람이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앞뒤가 다르고 모순이 많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표면의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그 명분이 실제 있었던 일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우리 조국 씨가 이 말만 하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자가당착적이잖아요. 그리고 정준희 씨가 지난 주말에 나와가지고 황희두 씨나 이런 사람들 놓고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분노를 팔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이버 레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판을 사실 그들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먹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1도 없는 이런 그 자가당착적인 소리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얘기들은 위선적인 대의명분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판 4판이다 그러면 사생결단으로 덤빈다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대했던 시민들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수구 반동 역모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개의 쿠데타가 있다. 이들은 역모 세력이란 말이에요. 한 몸통에서 자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수구 세력. 지금은 이런 액션을 노골적으로 취한 이런 상황은 사실은 반정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되면 아닌가 뭐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 예도 선생님도 어젠가 그젠가 올라온 걸 보게 되니까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당했었던 말하자면 그런 트라우마에 의해 가지고 비슷한 어법을 쓰시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예도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제 표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역대 가장 수준이 높으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신사적인 대통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사적이다가 보니까 저렇게 이제 발악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 시대의 행정 권력이라는 말을 사실 쓰고 싶지 않고 대통령도 이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권한, 일단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세력들은 사실은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죄상을 한번 뒤지기 시작하면은 그 죄상을 뒤지는 것이 지금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2판 4판으로 덤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판 4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2판 4판으로 덤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2판 4판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역사적인 함의 원래 그 사자성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더 이상 세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갓 떨어진 우리가 그 노인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들이 자기의 생존이라도 잘 보존을 하려고 하면은 이 변화한 시대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이 휘브리스에 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 모르고 견제받지 못하고 또 유시민 씨 또 김어준 씨도 체육의 매불쇼도 그렇고 이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달콤함에 맨날 빠져 있다가 보니까 처음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뒤가 구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공포스러운 숨겨야 될 것들이 지금 있는데 또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각주국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파도가 지금 변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또 여기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오만 히브리스에 빠져 있고 그리스 비극식으로 얘기하면 아떼 어떤 망상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황도 변화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상황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뭔가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런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데 2판 4판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잠자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권력 노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스스로도 불행하고 또 시대도 불행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2판 4판 상황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 그 밈이 제가 다루었던 그 문조 털레유, 요즘은 뭐 문조 털레유, 거기다가 삼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대유행을 하는 게 뭐예요? 그 밈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시대 정신이 이미 완전히 대세가 기울인 거예요. 그게 시대의 어떤 파도. 밈이라고 하는 건 시대의 정서와 시대 정신을 거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조 털레유라고 하는 이 만행 반시대적인 작태가 지금 백일화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이걸 얘기를 하면은 문저 털레유라고 하는 말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것은 일종의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면초가란 말 아시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야. 항우가 유방하고 최후의 진검승부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패하잖아요. 천하장사 항우가 초나라가 처음에는 기세가 아주 좋았지만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와. 근데 이 사자성어가 가지고 있는 역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항우가 초나라의 왕인데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옴으로써 그 초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방에서 문조 털레유의 이런 단어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B급이 아니라 그 레거시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노인이고 어른이고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할 정도로 사방에서 문조털레유고 하는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 거는 문조털레유를 찬양하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가식 떨어졌다.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여러분 이들을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갓떨어진 놈들이고 시대 정신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반시민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사실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최소한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에티켓,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대통령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SNS도 얘기하시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뭐 계엄까지 야기시키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뻘짓거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이제는 그만큼 해가지고 이제 물러설 때가 되었는데 우리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들은 정말 사람을 질리게 한다. 질리게 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들은 본인들이 지금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해. 전쟁을 할 때 적의 세가 어느 정도 센지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세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이 이재명 정부 시대인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만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민의 대부분은 이들 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룻강아지에 불과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범은 사실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거든요. 완전히 진압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자의 세계, 생명의 힘을 지금 탁 펼쳐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전진해야 되는 시대를 이런 죽음의 세계, 죽음 충동의 세계. 박구영 씨가 선거 끝난 다음에 그 말뜻을 알고나 얘기하는지 에로스가 있어야 되는데 죽음 충동 때문에 졌다고. 그 죽음을 퍼뜨리는 그 바이러스, 흑사병과 같은 자들이 이 자들이거든요. 2판, 4판, 사면 초과.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엄청 지금 쫄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중심적인 키를 줄 수 없게끔 박멸해야 된다. 헤게모니를 줄 수 없게끔 권력을 그들에게 박탈해 가지고 죽은 것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키를 줄 수는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끝에 왔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런 걸 외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문제는 이미 정리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을 쥐고 있지 못한 지금 이미 기소청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수적이고 우리 책에서 보면 부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마치 끝나지 않은 것처럼 왜냐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어떤 아젠다를 제안할 능력도 없고 아젠다를 설계할 능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아빠들이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제도가 지금 굉장히 모순에
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순방을 하러 나가시면서도 "이걸 잘 부탁한다." 수습을 부탁하면서 나갔지만 정청래 씨가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 때문에 벌어진 이런 사단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지금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그냥 역적이에요.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국가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리를 틀놈들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로 보게 되면은. 그러나 끝과 자 예. 이 정도가 1067 명이